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말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김천인데요. 네, 이 시간 박보생 김천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11년 동안이나 김천시를 이끌어왔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예. 김천시가 많이 변화하고 예. 발전했다. 어떤 것들을 좀 꼽고 싶으세요? 저는 1969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김천시에서 36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나와서 민선시장에 출마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김천시장에 당선해서 11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김천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줄어가는 모습도 보았는데 특히 70년대 이제 산업화에 뒤져서 어느 도시 없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방 도시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김천시는 최근에 와서 우리 김천시가 공단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고 또 KT의 역사를 이제 개통을 하고 또 혁신 도시가 이제 김천에 유치가 되어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함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방 도시로서 체육시설이 가장 잘 된 곳이 우리 김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연간 한 25만 명의 그 임원 선수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천을 다녀가서 국제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김천은 도농 복합 도시라서 농촌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나라에 과일이 안 나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과일이 많이 생산돼서 정말 농촌의 소득이 굉장히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보다도 김천이 이제 희망이 있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온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김천하면 철도교통의 요충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일환에서 진행되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2006년도 김천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그때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본 구상을 보고를 드리고 참 이거 좋다. 한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철도 관련 박사, 교수 안 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2011년도 4월 4일 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남부 내륙철도가 김천에서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진주 거제까지 된 게 구축 노선에 확정이 되었고 또 작년도에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서 여주, 충주, 문경을 거치는 것이 우리 김천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이렇게 지금 철도망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이게 아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네, 이게 건설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남부 내륙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아마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아마 거제까지 가려고 하면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면 한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려고 하면은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속화 철도가 나아지면은 서울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약 6시간 넘는 것이 2시간 40분. 우리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것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물량, 수산물 또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이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제2의 경부선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남북 내륙철도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더라고요. 잘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비결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세요? 지방도시가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일자리 확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빠른 것이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저희들 시에서는 제가 이제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1단계로 약 80만 평방미터 또 2단계로 142만 평방미터를 만들어서 KCC, 코롱 생명과학 등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과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했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준공도 하기 전에 100%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치단체나 국가 산단을 만들지만은 현재 분양을 못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나빠서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산단 조성 원가가 이제 비싸게 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나 토지공사, LH공사, 산업단지 개발공사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분양 단가가 결국 비싸집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모든 경비를 다 처받게 되는데 우리 시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가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땅도 직접 사고 또 개발도 직접 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약 한 15%에서 20% 정도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도 하기 전에 100% 이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래서 오는 11월 달에 제 3차 그것도 115만 평방미터를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맥락에서 김천하면 혁신도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시장님께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직접 이끌어 오셨잖아요. 추진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혁신도시는 이제 전 제 앞에 모시던 박팔룡 시장님께서 이제 주치를 한데 그때 당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해서 물론 우리 김천시와 그때 당시 시장님,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전부 총력으로 나서서 참 어렵게 혁신도시를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 10군데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중에서 이제 김천이 가장 성공적으로 100% 준공이 된 데가 우리 김천시입니다. 시고 이랬는데 이 혁신도시는 이제 우리가 지난 2013년도에 우정사업조달본부가 제일 먼저 이전을 했고 2016년도 작년 6월 달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전을 해서 현재 12개 공공기관에 약 5,400명의 직원이 지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현재 우리가 19,000명의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 사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도시는 기존 도시와는 다른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누구나 봐도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많이 가꾼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고 또 아이들 교육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정말 혁신 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다소 불편한 것은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완해서 어떤 혁신 도시보다도 가장 멋진 혁신 도시를 만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혁신 도시를 다시 확장하자 해서 지금 국가에서 혁신 도시 시즌 2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천 혁신 도시가 더욱더 크게 아마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건설만큼이나 기존 시가지의 균형 발전 또 원도심 활성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가 이제 기존 시가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사실 그걸로 좀 빠져나가고 또 기존 시가지에서 볼 때는 혁신도시 자꾸 뭔가 뺏긴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지 억울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어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고 딴 데 이사 가지 않아도 여기 살면 좋다면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는 걸 도시계획선 안건을 전부 끊고 새로운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기존 시가지에 젊은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말이죠. 천안이라든가 다른 대도시도 도시 중심부는 자꾸 이제 외곽지로 뻗어나고 중심부는 비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 시가지 중심에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아파트를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대곡동 그때는 자이 아파트라든가 이것도 만들고 또 우리 대신동에는 삼도뷰라는 아파트 또 우리 금산동 같은 데는 또 행복주택 아파트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우리 김천경찰서가 이제 도시 중심에 있다 혁신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또 나가면은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존 시가지가 정말 좀 젊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젊은 애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전통시장 같은 것도 시가 모든 행정력을 경계해서 정말 좀 살아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끝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지 가을에 들판이 풍성해집니다. 정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정말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김천시가 어떤 도시보다도 미래가 있는 희망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부터 겸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계획한 사명 개발이라든지 기존 시가지 살리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어떤 문제든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민 여러분 끝까지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박보생 김천시장님 모시고 김천시정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